다 심화 때문입니다. 그놈의 심화를 강조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주장, 그리고 그 주장 속에 들어가 있는 나쁜 의도 때문에 수포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수많은 아이들이 수포자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오늘은 그간 제 댓글에 가장 많은 질문을 달아주신, 사실은 빈도수로는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요 근래에 심화에 대한 강조가 더욱 난무하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심화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지, 심화에 대한 집착스러운 강조에 대해서 그것이 미신임을 하나하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우연히 봤던 유튜브 영상 속에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빌어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갑자기 웬 의사지? 하고 잠깐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께서 많은 암 환자의 보호자분들이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해서 환자분들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그리고 훨씬 더 힘들게 암 투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암 환자분들이 점점 더 병세가 악화되면 통증이 심해진다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통증이 계속 더 강해질 경우 진통제를 쓰도록, 그리고 진통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보호자님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환자가 병세가 지금 악화되는 중인데 이 진통제를 이렇게 많이 맞으면, 또는 이 진통제에 의존하게 되면 병세가 더 악화되는 건 아닌지요? 꼭 이렇게 진통제를 많이 써야 하나요? 그러면서 진통제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고 힘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주저하는 동안 정작 아픔의 당사자인 환자분들께서는 그 통증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그 암과의 투병을 더 힘들게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보호자분들의 그러한 판단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 의사분께서는 너무 안타깝다고, 그리고 답답하다는 그러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건 바로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 주위를 보면 그렇게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거의 모든 암 환자분들이 점점 더 증세가 심각해지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진통제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걸 잘못 판단해서 진통제를 쓰면 쓸수록 더 병세가 악화된다는 그런 주객이 전도된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당연히 잘못된 판단이고 어리석은 판단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가 병세가 악화되니까 진통제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걸, 진통제를 쓰면 쓸수록 병세가 악화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잘못된 판단이겠습니까? 자, 이것과 똑같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잘못된 판단을 하는, 한마디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잘못 뒤집어서 판단하는 경우가 바로 이 심화를 강조하는 이 미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심화를 강조하는 분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아이든 가능한 한 심화까지 꼭 짚고 가게 해야 한다. 어줍잖게 선행을 나가는 것보다는 밟고 또 밟아서 심화까지, 그리고 특히 심화 문제를 던져줬을 때 잘 못 풀면 기다려서라도,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풀어낼 때까지 끈기와 인내를 갖고, 물론 그 학생도 끈기와 인내를 갖고 도전해야 되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아이가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결국 그 기다림의 보답으로 아이가 수학을 잘하게 된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주장을 합니다. 왜 제가 해괴망측한 주장이라고 했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암 환자의 진통제 투약, 그것과 똑같은 말도 안 되는 뒤집힌 논리가 여기서도 작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렇게 끈기 있게 도전하고 그리고 옆에서 기다려주는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해서 심화를 풀어내고 또는 잘 안 풀려도 끝까지 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푼 것에 대해서 엄청난 희열을 가지면서 뭔가 자기주도적인 스스로의 성취감에 희열을 느낄 정도의 아이라면 이미 그 아이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인 것입니다. DNA 자체가 수학을 잘 할 수 있도록 태어난 아이. 한마디로 우리 주위에 10% 미만, 5% 미만의 아이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영재급 되는 아이들, 그리고 파고들면서 무언가 해결하는 희열을, 그런 것들을 느끼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너무 극소수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90%, 95%의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몇몇 아주 드물게 보이는 성과를 가지고 마치 모든 아이들한테 다 적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아이들을 끌고 가려는 그분들은 대체 진짜 필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고군분투하고 있는 정말 진짜 수학 선생님 맞습니까?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심한 문제를 던져주고 풀어낼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것에 지치지 않고, 그리고 물론 힘들지만 그것을 끝까지 풀어내면서 그 희열을 느끼는 그런 장면을 정말 자주 볼 수 있습니까? 심한 문제를 던져주고 너 한번 넉넉히 시간을 줄 테니 풀어봐라. 그리고 안 돼도 끝까지 네 머릿속에서 실마리를 찾아내서 한번 도전해봐라. 물론 하다가 안 되면 내가 도와주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봐.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정말 심한 문제를 풀어낸다면 이미 그 아이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 아닙니까? 아니, 우리 주위에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심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너를 오늘 꼭 풀고 말 테다. 내가 너를 꼭 풀고 엄청난 희열을 느끼고 말 테다. 아니, 이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정말 문제 속으로 자기를 몽땅 던져 넣는 그러한 열정적인, 그리고 그러한 도전적인 아이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심한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부모님, 자제분들, 심한 문제를 주고 너 풀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도전해봐. 그리고 질문하고 싶어도 조금만 참고 한번 끝까지 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으로 한번 끝까지 파고들어봐. 대신에 그렇게 파고들어서 해결했을 때 넌 아마 굉장히 큰 희열을 느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잔소리로 듣습니다. 아니, 이미 귀를 닫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지를 보면서 하얀 것은 종이, 까만 것은 글씨. 이 문제 출제자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의도도, 원리도, 개념도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걸 계속 기다리라고요? 딴 생각합니다. 멍 때립니다. 멍 때리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딴짓합니다. 시간 줄 때까지. 아니, 풀고 싶지 않은 걸,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걸 어떻게 풉니까? 정말 그렇게 풀면 실력이 오릅니까? 만약에 심한 문제를 닥치는 대로 풀어서 수학을 잘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수학 못할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차고 넘치는 게 심한 문제집인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 저학년서부터 사고력 심화, 교과 심화, 경시, 그냥 아이들 심화 문제집의 무덤 속에 푹푹 파묻혀 있어요. 중등, 고등 올라가면 더합니다.
이렇게 심화 천국인 우리나라에서 왜 아이들이 수학을 그렇게 많이 포기하죠? 다 심화 때문입니다. 그놈의 심화를 강조하는 아주 잘못된 주장, 그리고 그 주장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나쁜 의도 때문에 수포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수많은 아이들이 수포자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 영상은 정말 더더욱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특히 초등 심화는 안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래도 문제를 안 푼 것보다는 푼 것이 실력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테니 심화 문제 풀리는 게 도움이 어떤 식으로든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은 아닙니다. 초등 교육 과정에서 심화는 득이 1이라면 실이 99인 과정입니다. 초등 심화 문제를 던져줬을 때 아이들이 잘 풀어. 우리 아이가 너무 잘 풀어. 풀리세요. 얼마든지. 심화 문제만 풀고 싶어 하고 심화 문제를 풀면서 막 희열을 느끼는 그런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의 나머지 대다수의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초등 심화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 수학 교육 과정이 도대체 뭐죠? 로그 배웁니까? 수열 배웁니까? 적분 배우나요? 벡터를 배우나요? 사실 초등 교육 과정은 수학 자체의 심오한 개념이나 원리를 배우기보다는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도구 중에 하나인 연산을 보통 3학년 정도까지, 3, 4학년까지 배우고, 그리고 중, 고등 때 나오는 그 심오한 개념들의 아주 초입 개념들, 그러니까 함수를 뭐 규칙과 대응이라고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제목을 바꿔서 진짜 베이직한 적은 내용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초등 때 수학에 대한 호감도를 끌어올려도 모자랄 판에, 왜? 초등학교 때 끌어올려야죠.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정말 기초적인 것을 배우는 그 수학 새내기 때 수학을 사랑하게,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게, 적어도 싫지 않게는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기회 날 때마다 초등 때는 심화까지 풀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초등 때는 기본 그리고 응용 정도까지 하면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그거 갖고 목말라 한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어 한다, 두려워하거나 저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는 심화 문제를 얼마든지 줘도 됩니다. 단 쓰레기 같은 문제는 빼고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때는 수학에 대한 호감도를 올리는 아주 좋은 최고의 황금 기간인 것입니다. 초등 때 수학을 좋아하게 못 만들면 중등 때, 고등 때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초등 때는 가능한 한 심화까지 파고들지 말아라. 그리고 초등을 기본 원리와 응용 정도까지만 하고 중등으로 올라가면 중등 기본 정도에서 초등 심화가 대부분 커버가 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방법을 놔두고 왜 심화를 계속 팝니까? 그리고 심화를 파서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고 행복해 합니까? 아니죠. 초등 심화 문제 중에 응용이랍시고 낸다는 게 문장을 어렵게 비비 꼬아서, 이건 국어 문장도 아니고 수학 문장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아무 말 대잔치? 그런 식으로 문장을 비비 꼬아서 아이들을 틀리게 하는 문제, 또는 무슨 아이들을 갬블러를 만들려고 하는지 몰라도 맨날 그놈의 카드 뽑기 문제. 뭘 뽑으래 맨날. 그냥 분수를 더하게 하면 되는데 꼭 그거를 카드를 뽑아서 더하래. 뭐 그 이외에 수많은 지저분한, 굳이 숫자를 명쾌하게 딱 떨어지는 걸로 줘도 될 텐데 지저분한 숫자가 나오게끔, 그리고 예를 줄 때도 예를 들어서 파이를 계산할 때도 꼭 3.14를 곱하래. 그냥 3.1을 곱해도 될 텐데, 사실은 이렇게 아주 지저분한 숫자가 나오게, 그래서 연산에서 실수를 유도하게, 사실은 아주 치졸한 문제죠.
또는 문장을 비빅 비틀어놔서 아이들이 수학 원리로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 문장을 비틀어놔서 헷갈리게, 그리고 카드 뽑기, 그리고 그 이외에 갖은 그 실수를 유발하는 아주 의도된 문제들, 저는 그런 문제들을 쓰레기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쓰레기 문제들을 제외한 정말 괜찮은, 한마디로 심화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문제들로 아이들을 풀린다면 아이들은 그 문제를 풀면서 수학이 지겹거나 싫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취사선택해서 풀릴 수 있는 능력? 사실은 부모님들께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만약에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다면 이미 수학학원 원장님이시거나 아니면 수학 선생님이시겠죠. 그래서 초등 심화는 파고드는 순간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심화 문제를 파고들 경우 생기는 부작용은 훨씬 더 많습니다. 차제에 제가 오늘 못다한 심화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총정리를 그리고 쐐기를 박아드리겠습니다. 심화 문제를 풀면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실력이 갖춰져 있는 아이들, 아니면 DNA를 갖춘 아이들이 심화 문제를 푸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심화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막혀도 다시 도전하고 결국은 풀어낸다. 그리고 풀어내면서 그 희열을 만끽한다. 그러나 그런 아이는 극소수이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건 그런 극소수 아이들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니 대다수의 아이들은 심화 문제를 파고들지 말아라. 또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파고들어라.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암이 더 악화돼서 통증이 느니 거기에 맞춰서 진통제 양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걸, 진통제를 맞으면 맞을수록 병세가 더 악화된다고 판단하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되도 않는 심화 문제 풀이로 아이들을 몰아넣는 그러한 잘못된 조언 그리고 잘못된 주장, 완전히 없애야 할 아주 치명적 미신입니다. 오늘 제 말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